8월 2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한 안보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일본하고의 협상 파기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은 지금 아주 냉정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한미관계도 쌍방의 이익 그리고 또 서로의 기여 이런 부분으로 냉정하게 평가해보자. 또 더 나아가서 끈끈이 뒤통수 치고 애먹이는 우방의 대통령보다 나쁜 놈이지만 가끔씩 비위도 화끈하게 맞춰주는 김정은이가 낫다. 이런 트럼프의 사고가 은연중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왜 한국과 동맹을 해야 되는지, 왜 한국에 28,500명이 나가 있는지, 한미 간의 동맹이 미국에는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주한미군이 굳이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그렇게 한국의 위험 부담을 각오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한국이 미국의 애를 먹이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 가능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이 노리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아베만 지금 속이 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다 하지만은 트럼프는 작은 것 싸한 거는 신경 안 쓴다라고 냉정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국이 주변 5개 나라와의 안보 그리고 동맹 내지는 그 나라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전면적인 위기, 오면초가가 오고 있었는데요. 지소미아 파기는 그야말로 이런 위기를 이제 한미 관계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킨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갈 때까지 가고 있고 한일 관계도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고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국이 파기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겨우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관계에서 상징적인 끈을 잘라버리지 마라 했는데 잘라버려서 이제는 네가 그걸 잘랐다면 우리도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염두에 두고 개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를 우리도 그따위로 하는데 똑같이 대응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나타난 미국의 분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가 문 정권이 오래전부터 겨냥된 거고 연말에 한 건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헛소리하는 좌파들도 있고요. 또 보수 우파들 중에도 문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했다고 문을 과대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나타나는 매사의 음모론이거나 매사의 계획적이었고 매사의 반미 그리고 매사에 친북적이었다. 이런 해석도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 정권은 그런 수준도 못 되고 제가 볼 때 친북, 친중적인 성향은 분명하고 반미, 반일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그런 의식과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 집권을 한 당사자로서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전부 혼돈을 불러일으키며 그때 즉흥적인 결정으로 이 혼돈들이 충돌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갈 만큼의 수준도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지소미아 파기의 미스터리에서 NSC 직전에 청와대의 기류가 빼냈다. 우리가 왜 지소미아가 파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정권이 조국 살리려고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또 그 파기에 따른 문제들, 파기에 따른 손실들보다
파기했을 때 나오는 이익들만을 계산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자,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수 진영은 조국 구하려고 파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청와대는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파기했다고, 좌파 진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적이었다고 뭐가 있는 듯이 해석을 합니다. 문이 뭘 하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는 듯이 해석하는 좌파 진영의 고질적인 습관이 결국은 그 정권이 얼마나 허술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 정권의 실수조차도 항상 과대하게 해석을 하며 능력처럼 하는 버릇, 이것이 아마 문 정권을 결국은 망가뜨리고 절망으로 빠뜨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감이 이틀 남았는데 왜 24일 날 마감에 하면 될 건데 22일 날 미리 이걸 했을까? 자, 청와대는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며 일본과 대화할 거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갖다가 한다면 전략적 모성을 이틀이라도 더 유지하는 게 전략적으로 훨씬 낫죠. 자, 광복절 날 청와대가 경축사에서 확실하게 좀 일본에 성의를 보였고 또 그 내용조차도 미리 일본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도 없었다고 김현종이 말한 데서 보던 청와대는 이틀 후에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20일 날은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냥 20일 날 해버렸다. 조국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서 하루하루 악화되고 특히 지난 22일 목요일은 심각하게 악화되니까 이틀이나 앞당겨서 조국 불을 끄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한국당에서도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료 결정을 22일 날 NSC를 할 때 언제 도대체 했느냐는 겁니다. NSC 회의 전에는 했을 거 아닙니까? 22일 직전까지 여건의 분위기는 지소미아의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고 끝낼 경우에는 연장을 희망해온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도 청와대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체면도 차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일본에 대해서 경고도 하는 입장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만은 정보 교류를 당분간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회의를 앞두고 당일날 기류가 배냈는데요. 직전에 NSC에 참여하는 인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냥 흐름이라는 게 없다. 회의해봐야 안다. 이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뭔가 다른 흐름을 NSC 멤버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자, 일부 매파가 반일 감정을 토대로 논의를 주도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좀 나오고도 있는데 여건과 한 가까운 외교 전문가는 지소미아를 흔들기 정도에 활용할 거라고 봤지 정말 끝내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찬반이 이렇게 대립을 하면 집단 사고 결과로 목소리 큰 쪽이 이기기가 쉽다. 자, 문제는 그런데 문 정권의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결정하지 밑에 참모들이 아무리 토론해봤자 필요 없다는 걸 다 잘 알 겁니다. 자,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대일관계 보고는 물 건너 갔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표현, 이런 강경한 대처도 불구하고 이걸 끝내버렸다면 뭔가 하면 문재인의 지시가 좌우됐고 그 문재인의 지시에는 정의용이나 문정인 등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인 부분은 그건 조국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대일 강경론이 가장 극성을 떨던 수준으로 다시 급변하면서 그야말로 지소미아 파기가 주말의 뉴스를 뒤덮으면서 조국 문제는 사라지고 여론은 반전될 거라고 판단했을 건데 주말을 거치면서 나온 문재인의 여론과 조국의 여론 모두가 지금 다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 소수 이너스컬에서 본인이 돌았고 그러니까 그걸 정의용, 문정인 이런 사람들이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은 매우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방위비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서 전방위 청구서를 내밀 거다. 미아 파기로 주한미군의 위험이 급증했고 그래서 이번에 청구서 내용이 좀 셀 거다. 이미 50억 불을 던져놨습니다. 한국은 한 15억 불 정도 안에서 막으려고 할 겁니다. 미국하고 갭이 너무 큽니다. 자, 이제 동맹은 그야말로 종이로만 남아있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국이 스스로 에치선 라인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한미관계 전문가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한국이 1948년도에 한국 정권이 수립되고 미군이 다 나갔습니다. 군정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에치선 미 국무차관이 라인을 껐는데 그것은 미국이 방어해야 될 최종적인 서방 진영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거기에 한반도 남쪽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한국을 침략해도 미국이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석되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도 주한미군의 위협을 키울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요,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이 실망 우려한다. 이는 한국 방어를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트럼프는 한미훈련이 돈 낭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가 지금 산케이 신문에 나타난 G7에서 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한미군 대사관은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라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그야말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걸 갖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라는 국무부 대변인의 트위터 글을 한글로 바꾸어서 트위터에 실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북한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 띄우기에 나섰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번에 미국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한국에 대해 비판만 거듭하면서 지난 토요일 날 24일 날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의 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발사관의 크기가 0.9m, 즉 90cm 정도 되고 그래서 방사포탄의 직경이 그야말로 500mm까지도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매우 커진 방사포가 발사가 됐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방사포라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사포인데 이런 거를 두 종류 이상 섞어서 연발로 쏘게 될 때 미사일하고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한국 전역이 지금 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북한이 에이테킴스 같이 흩어져서 자탄이 주변에 반경 몇 킬로를 완전 초토화시키는 이런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쏘았을 때 그 중에서 과연 몇 개를 요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는 매우 지금 많은 돈들을 쓰면서 10억짜리 이 미사일들을 쏘고 있다 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대응책까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9월부터 시작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에서 얼마를 낼 거냐. 그 협상에서 결국 한미 관계가 결렬되는 양상으로 갈 거냐. 또 그거하고 별도로 미국이 한국의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페널티로 뭘 가지고 보복을 할 것이냐. 지금 미국의 분위기로 보면 뭐든 보복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냐,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냐, 관세냐, 아니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가는 시점에서 그걸 더 가속화시키는 미국의 자본의 횟수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문 정권이 지금 조국에만 올인한다며 우리 앞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